예, 안녕하세요. 백모산의 탈출입니다. 문재인은 트럼프를 만난답시고 뉴욕에 갔고 또 만나서 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문제로 뭐 트럼프가 탄핵 이제 들어가는 둥 안 들어가는 둥 이런 걸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시끌벅적한 이야기들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요번에 그 트럼프 문재인 회담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뭐예요? 동상이몽. 동상이몽. 야, 왜 동상이몽이에요? 겉으로야 뭐 비핵화를 해야 되고 뭐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예.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뭐 글자는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전혀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문재인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리저리 그냥 그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엉터리 해석하고 있고 뭐 카멜레온이에요. 뭐 여기서 이제 저기 저렇고 뭐 그래요.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왜 우리 지난주에 네. 문재인이 트럼프를 속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역시 뭐 속이려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안 속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딱 남긴 것 같은데요. 근데 예. 근데 이제 문재인에 그 대해서 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답변을 하는데 트럼프가 질문을 다 독점해 버렸어요. 그렇죠. 문재인한테 물은 것도 트럼프가 대답을 했어. 그렇죠. 예.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 프로토콜도 완전히 그 무시하고 트럼프가 자기 소리를 막 했는데 저는 이 트럼프가 그 기자들이랑 물을 때 얘기한 것 중에 딱 두 문장을 보면 영어로 딱 두 문장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의 그 본질이 드러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두 문장을 국내 언론에서 조중동 포함해서 제대로 주목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 본고사 세대 같으면 그러지는 않을 건데 뭐 이런 이야기 좀 그거 하지만 사실은 영어라고 하는 거 모든 문장이라고 하는 게 행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을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만 어떻게 정확한 행간을 읽느냐, between the lines, between the lines 해야 되는데 그걸로 보면은 딱 한 문장이 정말 트럼프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었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이제 영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럽시다. 이거 오랜만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We can know a lot of things before the summit. 그러면 이거가 어떤 어감이냐면 다 까기 전에는 정상회담 없다예요. 지금 뭐 어제 오늘 우리 신문을 보면은 미국 제3차 정상회담은 다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문장 보면 북한이 다 까기 전에는 북한 핵과 WMD에 대해서 미국이 완벽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즉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김정은이가 다 까기 전에는 정상회담 없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게 한국 언론이 또 아주 개발질한 케이스인데 이게 질문도 아마 이게 한국 기자로 보여요. 한국 기자라면 그때 질문도 개발질이고 거기에 나온 트럼프의 반응에 대한 해석도 개발질이에요. 조중동 클래스에서. 아마 해석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해석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 이게 이제 문맥이 어떤 데서 질문이 된 거냐면 이게 한국 기자가 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트럼프한테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뜻이 있냐라고 물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치라고 할 때 영어로 원래는 measure 같은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ake measures to ameliorate economic sanctions or take measures to lift or to 뭐 decreas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기자로 보이는데 take action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 행위를 취할 뜻이 있냐. 근데 영어 어감에서 action이라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진 그런
그 움직임을 액션이라 그런다고요. take action 그러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답을 뭐라 그랬냐면 I am not considering any action.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럼 이 문맥상의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지금은 김정은이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할 때이지 그렇죠. 내가 추가적인 행동을 할 때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기자의 그릇된 용어를 낚아채서 야, 볼은 지금 김정은 내 코트에 가 있어. 지가 쳐야 돼 이제. 그거 쳐서 이쪽으로 넘겨야 돼. 라는 트럼프의 자기 포인트를 딱 강조를 한 거라고. 그렇죠. 그건 아마 트럼프가 굉장히 아주 뛰어난 이 스킴을, 그러니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기자 같으면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고 우리 저 문재인 씨는 오로지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고 우리 언론도 거의 뭐 조정동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관심사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또 한번 좀 돋보이려고 질문했는데 그 용어 단어를 잘못 선택한 거지. 액션이라고 제재 완화 조치. 근데 그때는 이제 메저 같은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액션에 대해서 그 단어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트럼프가 되쏜 거거든. 그 나 어떤 액션 취할 생각도 없어. 그 이야기는 그 얘기 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즉 제재 완화에 대한 그 문재인이가 혹은 한국의 6.86이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걸 딱 깔면서 액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야, 저기 평양이 무슨 일을 해야지 김정은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전제를 딱 깔고 그 단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딱 자기 포인트를 만든 거거든.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조선인가 동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클래스의 신문에서 이걸 또 한 번 왜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을 했냐. 트럼프가 말하셨다. 지금은 아무 군사 행동을 취할 의도가 없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군사 행동 취한다 안 취한다를 저렇게 쉽게 얘기를 안 해요. 미국은 패면 그냥 패니까 특히 그렇죠. 북한 같이 위험한 상태는. 이거는 I'm not considering any action은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할 뜻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김정은이가 행동해야 될 때야. 그렇죠, 맞아요. 왜 행동에 대해서 나한테 묻냐? 그 이야기죠.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참 이 국내 기레기들이 영어 실력 부족해, 저 관점은 비틀려 있어, 뇌수는 꼬여 있어. 참 한심합니다. 워싱턴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뭐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단어 선택도 그렇지만 이슈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한마디로 너무 저기 컨텍스트 맥락을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문86 정부의 서훈이가 또 개꿈을 꾸고 있죠. 기자보다 더 앞서 나갔죠. 예, 서훈이가 11월 한 아시아 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그 한국 아시아 회의에서 김정은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기가 직접 뭐 온다 안 온다는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그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공개 회의를 쭉 하면서 아마 깜짝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내가 거기에 소속 국회의원 질문을 한 건지 아니면 서훈이가 그런 냄새를 풍겨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신문으로 나온 거는 그 간사가 그 깜짝 11월 달에 부산에 김정은이가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됐다고 했어요. 그 간사는 뭐 이은재인가 하는 자유한국당 간사죠. 그렇죠, 뭐. 이은재 의원은 공부 좀 하셔. 그 국민 개돼지 만드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요. 그런 전할 때는 앞뒤 문맥을 좀 달아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원인은 서훈이가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 그 제공은 서훈이가 했고 서훈은 뭐 정확히 지금 이제 보도가 된 거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아직 알 수는 없지만은
비핵화 협상 진전과 연관될 것으로 파악되고 된다. 그래서 한 발 이제 물른 거지. 이제 그러니까 비핵화가 진행이 되면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대화가 진행이 되면 김정은이 뭐 한국을 오든지 어쩌든지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서울 나중에 한 발 물른 거예요. 정보위 간사 국회의원이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비슷한 내용도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조건은 이야기를 했는데 올 수도 있다. 깜짝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이은재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 노동당 소속이 아니면 민주당 소속이야. 그게 아니고 이제 아마 그 양반이 이걸 전후 맥락을 잘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서훈 원장이 비핵화 조건으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알수 있다. 국회의원이 전후 맥락 설명 못하면 이런 판에서 그거 거의 간첩 수준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거는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데 그걸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간사라고. 이은재 의원은 공부 좀 하죠. 그게 이게 말하자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도 그게 이제 개발질이라고 그러죠. 개발질 혹은 뭐 헛소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서훈의 어떤 망상인지 아니면은 뭐 희망사항인지 우리 국내 정치적인 그러니까 서훈이 횡설수설한 거를 이은재가 따끔하게 딱 집어가지고 논평을 하질 못하고 이은재가 그걸 있는 대로 가서 지가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해버리니까 막 지금 대한민국에는 11월 달에 의원이라는 자가 그 자예요 아니면 여성분이야? 여성분이. 자유한국당 의원 여성분이라는 이은재라는 여성분께서 남자는 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자는 그 인간 그자 이렇게 불러버리면면 또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했다고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런 것도 구분해야죠. 어떻게 하면 아무튼 그 여성분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는 제하의 모든 방송이 또 김정은이가 올 것이다. 또 또 이제 왁작지껄 하는데 비핵화가 이제 서울은 또 피처가 있었죠.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한 1개월이죠. 1개월 사이에 평양의 비핵화의 진전, 미북 회담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튀어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트럼프는 뚜껑이 열리지. 야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뭐 남북회담 바람잡이를 하고 있어? 그 뚜껑이 열리는 거고 더 뚜껑 열리는 건 김정은이야. 김정은이지 그렇죠. 왜 그래요? 원음도 안 하고 지금 절체절명의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인데 트럼프 형님 굉장히 환화를 이야기를 남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나면 당하는 건 자기란 말이에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은 화는 내는 척하지만 포복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내가 조국 게이트 덮어주는 카메오 출연하는 소리냐? 그게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야 서훈이나 문재인한테 야 내가 카메오 출연하는 거냐 지금 조국 게이트 덮으려고 이 반응 나온다고 김정은 위원장님 오늘 서훈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진노하지 마시옵고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지 마시옵고 제발 좀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젊은 내 이야기는 젊은 친구야 어린 친구니까 또 그냥 해가지고 또 폭죽 좀 쏠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서훈이의 뇌내망상이 서훈이의 뇌수 속에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재인쯤 가면 뇌내망상이 더 심해져. 그래갖고 유엔 가서 이번에 한 거 무슨 연설했어요, 인간? 그럼 거의 4반세기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햇볕정책 처음 할 때부터 소위 말하면 개성공단 할 때부터 말하자면 왕창 확대해서 개성공단과 그다음에 개성과 파주 더 넓게는 황해도 장담 평야. 네네. 왜 우리 오두산 가면은 홍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주 선상지에 큰 들판이 있는데 거기 그다음에 이제 이 파주.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을 전체를 다 말하자면은 군사 지역이 아니라 평화 지역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런 얘기를 이번 유엔 가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개성 평화지대. 개성
뭐 국제평화지대 혹은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DMZ의 또 뭐야 무장 해제, 지뢰 제거, 그다음에 평화공원, 그다음에 DMZ 평화공원, 그다음에 국제기구 유치. 지금 뭐 핵이 날라오느냐 마느냐, 그걸 제압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지금 상황에서 그래 참 목가적이야. 목가적인 스토리를 이제 가서 망상을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트럼프 만나서는 또 선물 보따리 이제 푸네마네하고 또 좀 많이 까부르셨지 우리 문재인 씨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뭐 셰일가스 이야기하고 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그 중에서 뭐 부처 중에서 조금 머리 돌아가는 친구인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마 셰일가스 조금 아주 그냥 통 크게 사주면은 좀 좋아할 거다. 네. 뭐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한 50% 저기 이제 뭐야 아주 통 크게 수입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격이 몰라. 가격은 또 비공개야. 셰일가스를 사실은 우리가 사면은 더 많이 사도 돼요. 근데 좀 적절하게 우리가 분담금 가지고 협상하듯이 그래 형님, 자 우리 저기 그 뭐야 미국의 그 셰일 혁명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PNG가 아니라 LNG 바로 그 얘기야. 뭐냐면은 미국 가서 미국 셰일가스를 사겠다고 문을 떼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아시아 국제 안보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지난 몇 년 동안 PNG에 꽂혀 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북한 관통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에 그 많이 의존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해 왔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데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미국 LNG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의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앞을 떼놓고 얘기해야지. 야, 나 돈은 들여서 너희 LNG 사줄게 하면은 물건 파는 사람도 무지하게 기분 나빠요. 그럼 겉으로는 좋아해야지.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야, 뭐 하는 거야? LNG는 유한한 천연자원이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야. 그렇죠. 네가 지금 갑 앞에 와서 갑질하냐? 속으로 난 보고서 배꼽을 잡았다고. 근데 사실은 그 LNG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갑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LNG 허브. 글쎄, 뭐 그러니까 우리가 빅픽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가지고 얘기했는데 빅픽처는 전혀 없어. 러시아 PNG 그거 노선 걷어치우겠다. 북한 간통 러시아 PNG 그거 걷어치우겠다 그 전략.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LNG 허브를 좀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빅픽처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LNG 몇 각통 살게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 물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 지금 얘 웃기는 자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생산 공장이 가지고 자 우리가 이런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일본 지진이 나서 설치 못하고 그 다음에 대만도 지질학성으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중국이 저렇게 까불어서도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결국은 지금 중국도 이제 미국 오일을 미국 LNG 미국 석유 쓰고 있죠.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동아시아 전체를 한번 우리 한미동맹의 격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테니까 같이 의논해 보입시다. 이러면은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거 문재인이 어떻게 따라줬어? 문맥을 지가 다시 러시아 PNG 문맥을 걷어치우고 미국 LNG 문맥을 깔고서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김정은이한테 그거 PNG 그 걷어치우는 소리 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셰일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하는데 이거는 인류의 중요한 홍복이다. 혁명이다. 홍복이다. 이러면서 홍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운만 떼도 트럼프가 신중하게 쟤 뭐 맨날 A편만 읽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네. 그래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실무자들이 살짝 그게 진위가 있는지 없는지 좀 검토해봐라. 그럼 달라졌을 거예요. 문맥 없이 뭐 길거리 가다가 그 떡 저기 한 판 주세요. 뭐 이거랑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그런 물건이 아닌데 물건 성격이 정말 상스러운 짓. 사람 화만 돋고. 그리고 무기 구매. 무기도 똑같지 않나?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왔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아주 활짝 웃으면서
우리 동맹인 한국이 미국의 그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겠다라는 그 언지를 받았다. I'm so happy. 기분 좋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국회 가서 여기는 자유의 나라, 평양은 노예의 나라, 여기는 광명, 저기는 암흑.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동맹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어렵지만. 그러니까 2017년 11월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때도 그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 가지고는 뭐 아니 그리고 무기 구매 자체를 이번에 가서 액수를 얘기 안 했잖아. 액수도 이야기 안 하고 품목도 이야기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미국 무기 많이 구매할게요 하고 에드벌론만 띄우고 넘어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무기 공장이 소련도 있고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근데 왔다 갔다 댕기다가 나는 뭐냐면 36 카바라에서 꽃뱀이 돈 많은 할배 꼬시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행태요 이게. 참. 내가 좀 너무 야한 보복절도 합시다. 그다음에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공정한선까지 우리가 증대해서 분담할 수 있다는데 공정하게 따지면요. 우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소한 공정한선 뭘 기준으로 따져? 예를 들면 미군이 28,500명 그러니까 한 3만 명 잡고 그렇죠. 예. 우리 군인 한 명당 유지비를 생각하면 1조가 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따지면 그냥 머릿수로만 계산해도 우리가 한 3조에서 4조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미군의 파워를 다시 고려하면 5조까지는 부담을 해야 돼 최소한. 네, 예. 그게 공정한 건지 지금 우리 1조 부담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공정한 건지 알고나 공정 운운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공정한 선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정한 게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주워 섬기는 거예요. 그냥 막 36 카바레에서 꽃뱀이 늙은 아재 꼬시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 행태가 근데 그것만 상스럽고 그러냐면 우리 참 대한민국 위대한 국가원수께서 그렇게 가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또 우리 언론이나 혹은 우리 지금 저기 조중동 뭐 소위 자칭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북한의 핵을 비핵화를 시키거나 비핵화 시키기 전에는 그 지난한 게임이에요. 근데 그 시키기 전에는 충분 넉지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내셔널 에전다는 말하자면 사활적 안보예요. 그러면은 지금 5조 뭐 어떤 경우는 또 트럼프가 12조를 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돈을 쓴다 뭐 이런 비난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해서 뭐 원하는 대로 아마 우리가 한 3조, 4조, 한 5조 탁 오케이 원하는 대로 하고 유효하고 충분하고 그 다음에 실효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시다 라고 하면은 청년 실업에 54조 그 다음에 이번에 선거 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이 없다 이러면서 그거 다 국민들한테 뇌물 주는 거거든요. 그 200조 전부 시멘트 까는 겁니다. 그거 합해서 지금 뭐 국가 부채는 내가 이야기 안 할래요. 250조를 그냥 어디에 어떻게 쓴 줄도 모르고 쓴다는 게 지금 뭐 작년에 그 방위비 분담을 할 때 1,200억 가지고 왔다 갔다 서로 약 올리고 감정을 다 상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1,200억 그 차액 1,200억을 5천만 국민으로 나눠 보니까 2,400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고등어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라 그랬잖아. 2천 그것도 저기 냉동 고등어 선어도 아니고. 예, 이게 참 3050 5천만 인구에 3만 불짜리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국민의 생명을 국가의 원수와 냉동 고등어 한 토막 값으로 취급하는 그런 자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포지션에 있는 야당이 대표든 국회의원이든 감각이 없어요. 자기 지역구에 몇백억 가져오는 그것만 문제가 있고 자유한국당에 딱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국민 한 명의 목숨값이 저기 뭐야 냉동 고등어 한 토막
가로치고 2,500원이냐. 그러냐. 문재인 너 지금 눈 어디다 맞추고 있냐. 그렇죠. 이러고 패스해야 되는데 못 패. 그런데 이제 생각이 못 미쳐. 요번에 이제 그렇게 저기 뭐 삼류 카바레 꽃뱀 같은 행태를 저렇게 트럼프 앞에서 하면 트럼프도 포복절토하지만 짜증나고 시진핑이나 김정은 저 뚜껑 열릴 것 같은데. 뚜껑 열리고 아마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외교적 문재인이, 고립 혹은 밖으로부터의 압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슨 도발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자주 하겠다. 그야말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문재인 586 이 현 정부가 혹은 우리 야당까지 포함을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히 뭐 문재인이가 무슨 중국으로부터 중도적이고 또 평양도 꼬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입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쟁,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그 지금 압박, 이제 응징은 이제 군사적인 게 의미하니까 소위 메이저 그 제재 맥시멈 프레셔죠. 네, 최대 압박. 그런 부분에 미국과 또 북한의 관계 이게 지금 엄청난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